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 강사모가 함께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는 이 겨울에 반려견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꼭 알아야 될 10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모 최강사입니다. 첫 번째로, 날씨가 추워 산책을 할 수 없다면 강아지 모질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강아지가 털을 관리하기 위해 빗질을 하는 것은 모근을 자극하기 위함인데요. 이로 인해 운동을 하듯이 자극을 해주면 이제 빗으로 빗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빗질을 자주 잘 해줄 경우에 강아지 피부가 잘 관리될 수 있고 또 피부병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1일 한 번 정도 빗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추위에 강한 강아지와 추위에 약한 강아지가 있다. 우리 반려견들은 추위에 강하다. 하지만 강아지들의 품종과 견종에 따라 추위를 견디는 정도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추위를 많이 타는 강아지들은 주로 실내에서 자라난 소형견 강아지에 속하고요. 강아지들이 추위를 견디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보통 어린 강아지나 노령견들이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옥외견을 키운다면 따뜻한 방한 대책을 준비하라. 반려견이 스스로 추위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남향으로 옮기거나 또 이런 비는 새는지 눈이 쌓인 곳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겨울에는 강아지나 노령견들에게 꼭 따뜻한 장판을 바닥에 깔아 넣어주거나 따뜻한 모포를 넣어주는 그런 배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따뜻한 어떤 장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방석처럼 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 검색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실내견을 키운다면 난방 생활을 잘 점검하라. 반려견과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별다른 주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기온차가 심한 겨울의 저녁에는 실내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실내견의 온도가 이제 매우 떨어져서 옥외견처럼 막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따뜻한 모포나 아까 말했던 따뜻한 장판들을 비치하여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또 뭐 개충기의 강아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기가 감전되거나 선을 물어뜯어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호자가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겨울에는 반려견의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가벼운 산책이나 일광욕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반려견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매우 운동량이 부족한데요. 평소 운동에 나갔던 강아지도 조금만 부주의하다면 감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반드시 모질 관리에 신경을 잘 쓰고 잘 말려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일광욕을 시키며 오랜 시간 아니더라도 가벼운 산책 정도 해주는 것이 반려견의 건강상으로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겨울철에는 목욕의 주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려견이 겨울철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 혈관들이 있게 수축이 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을 시키고 또 1일에 한 번 정도는 모질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털이 더러워지는 것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비슷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피부의 혈관들이 수축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 목욕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따뜻한 물로 반려견을 씻어 주시고 잘 말려 주셔서 관리 소홀로 인한 피부병의 어떤 질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욕 후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충분히 털을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기라는 이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반려견의 식사량은 실내견의 경우 비슷하게 제공되지만은 옥외견은 칼로리가 좀 더 높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급격해지는 겨울입니다. 추위로 인해 옥외견은 여름에 비해서 칼로리 소비가 매우 큰데요.
이로 인해 칼로리 양이 더 넣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뭐 에너지라든지 식사량을 좀 더 충분히 보충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음식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추위에서 막 유출되는 이런 에너지들이 보충이 되고, 또 뭐 지방의 축적과 어떤 건강 관리에는 특히 좀 신경 써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8번째는 반려견의 호흡기 관련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반려견들이 겨울철에 잘 걸리는 질병, 감기가 있습니다. 이 질병은 사람들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반려견들 사이에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강아지나 성견들의 접촉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제 강아지가 감기에 걸렸다면 집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모포나 이런 것들 깔아주고 전열기구나 히터 같은 것들 사용해서 온도를 유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또 가습기를 좀 해줬으면 또 해주면 좋고요. 또 강아지가 감기에 걸릴 경우에는 식욕이 또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양식으로 나오는 캔유나 동물병원의 처방식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반드시 호흡기 질병이 의심된다면 동물병원 수의사에 상담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작은 질병이 큰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아지가 조금 이상하다면 수의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반려견들을 위해서 겨울에도 구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통 겨울에는 보호자분들이 구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잘못된 관리로 인해 기생충에 감염이 되거나 구충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고요. 이에 동물병원들을 방문해서 구충 유무를 검사하고 수의사분들의 상의를 해서 구충에 대한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겨울철이라고 소홀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반려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일광욕에 신경 써야 됩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 겨울에 반려견들이 일광욕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반려견에게도 적당한 운동량이 필요하고요. 반려견의 어떤 품종에 따라서 건강 유지 비결이 다를 수 있지만은 최소한의 일광욕은 반드시 반려견 건강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광욕에 신경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화불량, 변비, 스트레스 등의 어떤 건강하지 못한 그런 질병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강아지가 또 발육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이게 활동량 이런 것들이 너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강아지가 겨울수에 맞추어서 해야 할 어떤 운동량이나 필요량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이제 보호자의 어떤 스케줄과 선택에 맡겨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려견들이 보호자의 어떤 이제 관리 소홀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병이라든지 기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도 이런 사소한 것 하나에 관심을 가지는 보호자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해야지만 우리 반려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보다 강아지를 좀 잘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사모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행복한 반려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강사모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